자, 봅시다. 어, 오늘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주가 좀 많이 바빴어요. 좀 약간 제가 핑계를 좀 할게요. 핑계를 좀 댈게요. 저기 뭐지? 그 수요일 날에는 또 이제 어제는 저기 뭐야 아들내미 뭐 학교에서 뭐 하는 게 뭐 있대요. 그래서 그걸 또 뭐 학부모 뭐 참석 뭐 이런 거 해야 돼갖고 그거하고 내일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일도 그 초등학교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또 내신 대비 전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또 좀 준비를 해놔야 되고 아까 말했던 뭐 그런 회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틀 동안 한 5시간 잤거든요. 이틀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해롱해롱한가 봐 지금 정신이. 그래서 아까 오늘 와갖고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실컷 열심히 다 만들어 놓고 답지에서 안 지웠더라고. 은총이가 아까 알려줬어. 그래갖고 오늘 그냥 이걸로 테스트 보자 해갖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이거 보여줘도 별로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을 보여줘도 틀리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지금 우리가 이 데일리 테스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예전에 했었던 걸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닛 지난번에 3이었나요? 거기까지 나갔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는 아직도 유닛 1에 있는 수일치 파트입니다. 수일치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세 덩어리로 쪼개서 시험을 내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유닛별로 이렇게 좀 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간. 자, 보시면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이 예문은요. 이 예문 자체는 저기 스위치 파트에 나와 있어요. 예문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대명사로 제가 문제를 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지난주였나요? 그때 수업 시간 했었는데 지시대명사 that vs those 요 문제였죠. 대시냐 도지냐 요 문제였는데 자 대시냐 도지냐의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수일치겠죠. 단수냐 복수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 필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어차피 얘는 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는요. 요 녀석이 주로 비교하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은 비교 구문이 쓰이진 않았지만 the same as라는 뭐뭐와 똑같다. A와 B가 똑같다라는 어떤 비교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that 또는 does가 관계대명사 또는 전치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 근데 주로 전치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of the flu라는 이렇게 전명구가 수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대명사의 수일치 문제는 항상 기본은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해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명사 수일치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The allergic symptoms caused by pollen. 이 pollen이라는 게 꽃가루라는 거거든요. 꽃가루. 이게 실제로 동사로 쓰이면요. 수분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어요. 수분하다. 이 수분하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지. 아는 사람 혹시 한글 실력 좀 테스트 해보자. 국어 실력. 수분하다가 뭘까? 알려줬는데도 모르면 더 문제지. 맞아요. 그거야. 꽃가루 옮기는 거. 그게 수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pollen이 아니라 이제 pollinate 이제 동사로 쓰는데 어쨌든가. 자, 그러면 꽃가루에 의해 유발된 알러지 증상을 are much the same. 대단히 똑같답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감기에 뭐랑 똑같아? 감기에 그것과 똑같다. 그럼 감기에 뭐랑? 당연히 증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symptoms가 반복되고 있는데 symptoms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수형인 does로 써줘야 된다. 이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거를 쓸 때 여러분께서 대부분 어떻게 쓰셨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symptoms를 가리키니까 does를 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symptoms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거에 쓴 거를 보면은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석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에 반드시 이걸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틀리셨어요. 자, 첫 번째 보자면 caused가 was caused로 바뀐다. 그러면 결국엔 얘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killed를 killing으로 바꾼다라는 거 역시나 얘도 수동이냐 능동이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능수동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보자면 지금 앞문장을 살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전치사의 명사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완전한 문장 뒤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수식어가 나와야 된다.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왔는가?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야. 자, 관계 대명사가 지금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대속적 용법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뭐뭐는 뭐뭐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말로 할 때. 자, 그래서 which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사 자리가 일단 맞겠죠. 그렇죠? 자, 제가 전에 이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사 관련 어법 어떻게 풀라고 했죠? 첫 번째, 일단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했어요. 항상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지금 여기에 cause에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얘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동사 자리가 맞았습니다. 왜? 앞에 which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요. 주어 뒤에 동사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시제 신경 써야 되고 수 신경 써야 되고 태를 신경 써야 된다. 이 세 가지 신경 쓰면 된다 했고요. 자,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어느 준동사를 쓸 것이냐. 그래서 준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이 셋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이걸 결정하고 거기에 이어서 태까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일단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구문 분석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시제일치와 수혜일치와 태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제를 먼저 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investigated라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앞부분이 과거형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과거형을 써야겠네. 됐죠? 자, 첫 번째 시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수일치. 어차피 과거형이니까 뭐 수일치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which라는 게 지금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럼 앞부분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ed the cause. 경찰은 원인을 조사했답니다. 어떤 원인이냐? Of the car accident. 그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근데 그 자동차 사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car accident, 즉 단수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형에다가 단수형까지 지금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비교할 때는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능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능동은 뭔가를 하는 걸로 해석하고 수동은 뭔가 되는 걸로 해석한다라는 점.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를 먼저 보자면 요 cause 뒤를 살펴봤더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버렸죠. 목적어가 없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시켰다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더 맞겠죠. 자동차 사고는 유발됐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발된다라는 의미가 맞으니까 따라서 수동태인 was caused로 써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2번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봤어요. which 주어 나왔고, was caused 동사 나왔고, 전치사에 drunk, driving and speeding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speeding까지 하면 또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계속해서 말한다. 완전한 문장 뒤에 뭐 나온다? 수식어 나온다고. 됐어?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eventually killed four people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이 killed라는 거는 과연 동사 자리가 맞냐는 거야.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동사 자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동사 자리가 맞아, 아니야? 여기 killed. 동사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것처럼. 왜 동사 자리가 아니냐? 자, 우리가 동사를 쓰려면 정확하게 동사를 이렇게 여러 개 쓰려면
이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즉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앞부분에서는 어땠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여기에 investigated라는 동사 있고 was cause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뭘로 연결해주고 있어? which로 연결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which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연결이 가능한 거죠. 되나요? 그런데 이 killed를 만약에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를 딱 끊었을 때 접속사가 있냐는 거야. 없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즉 앞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왔어? 됐어요? 자,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우린 뭘 써야 돼? 준동사를 써야 돼. 그럼 준동사 중에서는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분사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일단 동명사는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야? 아까 다시 말해서 여기 봐봐. 여기까지 쌤이 완전한 문장이라 했어요. 그럼 완전한 문장 뒤에 뭐 온다고? 수식어 온다고. 지금 이 얘기 세 번째 하고 있죠. 완전한 문장 뒤에 수식어가 온다고. 근데 동명사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명사잖아, 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일단 못 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사나 분사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여기선 해석밖에 없어요. 여기선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이 내가 근거를 쓴 걸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쓰셨냐면요. 여기를 당연히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써놨더라고요. 왜 분사구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너네가 쓴 근거는 뭐였냐? 앞에 콤마 있으니까 분사구문 써야 된대. 아니 그럼 콤마 없으면 어떡할 거야? 콤마랑은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콤마랑은 상관없고요. 이 분사구문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철저하게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떠냐면요. 결국에는 4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죽였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죽였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 앞 내용이 뭐였는데?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대. 근데 그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뭐였답니까? 음주운전과 과속에 의해서 유발됐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을 죽였다고요.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killed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라는 말이 포함된 상태로 죽였다가 돼야 된다고. 됐어? 근데 end가 없잖아 여기에 지금. 원래는 그래서의 뜻을 쓰려면 end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end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and 그 다음에 eventually는 뺄게요. and kill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심지어 주어도 쓸 수 있겠죠. 주어는 이시겠죠. 앞에 나와 있는 이 car accident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지우고 동사의 ing 이게 뭔데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사 자리라는 것까지 알았어. 어느 준동사 쓸래? 요거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쌤이 뭐까지 확인해라? 태까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태. 능동수동까지 따져야 돼. 자, 여기서 능동수동 따지는 거 아까 얘랑 똑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자동차 사고가 4명의 사람을 죽인 거죠. 한 거니까 능동이고요. 뒤에 for people이라는 목적어도 나왔으니까 역시나 능동형인 killing, ing형을 써야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도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뒤에는 뭐 나온다? 수식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each team이라는 주어가 나왔고 consist of라는 동사가 나왔거든. 아까 말했던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앞에 wheelchair basketball 주어 is played 동사 나왔어. 앞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근데 뒤에도 each team consists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 됐어? 지금 이런 상태야. 벌써 갔다 왔냐?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요 주어 동사랑 요 주어 동사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접속사가. 됐어? 근데 접속사가 어디 있냐는 거야. 너네가 봐봐. Wheelchair basketball is played by two opposing teams in four time many quarters. 있어요?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접속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이때 분사구문을 생각한다고. 2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2번이랑. 자, 그러면은 원래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and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And each team consists.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고.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지금 접속사가 없잖아요. and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라? 접속사를 지우고 이 주어랑 요 주어랑 똑같은지 봐봐. 주어가 each 팀이야. 근데 여기서는 바스켓볼이 주어야. 바스켓볼이랑 팀이랑 똑같아요? 다르죠?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죠. 우리 분사구문에서. 그래서 남겨뒀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 ing요. consisting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지우고 ing인데 얘 주어를 지울 수 없으니까 지우고 냅두고 ing. 됐어요? 그래서 ing형인 consisting을 써야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법을 접근할 때는 항상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콤마 있으니까 분사구문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정말 위험한 어법에서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되게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길게 설명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좀 더 여러분께서 이 어법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어 동사는 절대 접속사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두 개로 나왔고 콤마만 딱 찍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나는 분사구문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하나는 분사구문으로 써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새 교재를 이제 나갈 건데요. 오늘부터 나가는 이제 새로운 교재가 지난번에 제가 드렸었죠? 독후감 1.0이라는 교재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자습서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책을 다 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피시면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숙지하는 법 말해주면서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독후감 1.0 트렁크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썼었던 이 독후감 제로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작업하는 이 교재 중에서 이 독후감 시리즈를 이제 제로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5.0 버전까지 있어요. 5.0 버전까지. 참고로 4.0이 수능 특강보다 어렵습니다. 고3 거보다. 참고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지금 이렇게 빌드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독후감 1.0 트렁크 요 교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제목에도 써 있다시피 대입파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입파악. 말 그대로 대입파악이라는 거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거와 같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글의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대입파악류다. 우리가 지난번에 독후감 제로를 했을 때도 대부분 대입파악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이제 1.0 교재에 있는 거는 제로에 있던 것보다는 살짝 지문들이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중복되는 내용도 있었어요. 독후감 제로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은 되지만 아래 나와 있는 이 포맷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문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일단 넣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쓰면서 우리가 그러면 익혀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자,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교재에 대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 쓰고 이제 어차피 내신들이 끝나고 쓰게 되겠지만 이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대입학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력 증가입니다. 자, 대입학에 대한 학습력 증가라 하면 결국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쉽고 빠르게 터득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주제문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주제문 파악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말이라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건 뭐 중학교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영어 시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제일 큰 차이가?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 아니야, 고등부께 되면은.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휘고요. 두 번째는 유형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난 아직 중3인데 뭘 내가 고등부 거까지 내가 신경을 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단순하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한 김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현재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던 거, 그리고 올해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을 보겠죠. 여러분, 빵점 받아도 돼요. 진짜로요. 점수 잘 못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특목고를 노리는 입장이다. 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특목은요. 솔직히 말하면 과고를 제외하고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왜 과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목, 뭐 외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왜 의미가 없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학 가는데 더 불리해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사실 목표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게 목표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 뭐 이렇게 좀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수업 듣는 게 좋아. 그러시다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은 더 낮을 겁니다. 이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찌됐든가. 그렇기 때문에 과고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일반고를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자, 근데 이게 학생들이 거의 매년마다 계속 겪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맨날 95에서 100점 받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고등학교 첫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이 상담을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했어요. 이거를요.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어머님들께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야. 매년마다. 이걸 십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째. 물론 무조건 이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고등부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점수가 중요하다라는 말.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 때 여러분이 점수를 빵점 받냐 100점 받냐는 여러분 대학교 입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0.0001%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는 얘기가 다르죠. 고등학교는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당연히 이제 실력이 좋아야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실력이 없어요. 한 친구는요.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보다 얘가 그래도 좀 더 실력이 나아요. 근데 점수는 얘가 더 잘 나와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점수라는 게 실력과 동일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서든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솔직히 이번 시험에서 6, 70점 받았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 상관이 없으려면요. 내 본 실력을 진짜 끌어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말로 오늘 데일리 테스트 본 거 있잖아요. 어법상의 근거를 쓰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구문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만약에 너네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만약에 학습을 시킨다면요.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전원 다 최소 90점은 받게 할 자신 있어요. 최소. 최소. 여러분 전원 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냐? 고등부 가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습하는 방식도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졸고 있는 것들은 뭐냐? 매번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고등부에서는 결국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고등부에서 중요한 요소는요. 일단은 학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고1 때, 고2 때, 고3 때가 중요한 게 달라요. 다른데 고등학교 1학년을 그냥 기준으로 말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내가 고등급을 받고 싶다. 1, 2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때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 당연히 어휘력이고요. 어법 능력이고요. 그리고 주제 파악 능력이고요. 그리고 영장 능력입니다. 사실상 전부죠. 이게 다 돼야만 1, 2등급을 노릴 수가 있어요. 고2가 되면 어법의 비중이 줄어들고요. 얘네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주제 파악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중등부 때는 이거 없어도 돼요. 솔직히 중등부 때는 이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중등부 때는 주제문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야 세 문제 나와요. 많아야 세 문제. 대부분 중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골라라. 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문제들. 이런 게 대부분 중등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고등부에서는요, 반대예요. 고등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70% 나옵니다. 70%.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주제문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제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입 파악 요인,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주장, 글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휘 추론 문제, 아니면은 빈칸 문제, 요약 문제 이런 것들. 더 간접적인 건 순서나 삽입 문제 이런 애들도 포함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 전부가 뭐다? 주제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제외하고 남는 게 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치 문제, 어법 문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심경 문제. 됐어요? 이 세 개밖에 안 남아요. 이 세 개는 솔직히 주제문과는 관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나머지 유형은 주제문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럼 니네가 개수만 지금 따져봐봐. 이 두 개를. 개수만 따져봐. 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제문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어디가 주제다, 여기가 왜 주제냐 이런 거를 이제 항상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때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글의 주제문이 어디인지 매번 제가 숙제로 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주제와 선생님이 써주는 소재를 여러분께서 오른쪽 하단에 수업 필기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숙제로 해온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학습을 하자고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첫 지문 말고요. 우리 두 번째 2번 먼저 볼게요. 2번 먼저. 1번 말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바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이랑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2번은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먼저 보고 쉬는 시간 가졌다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2번 지문. 자,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에 한 지문인데 그 이제 얼룩말 무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제 내용을 들었던 분은 기억이 날 텐데 못 들었던 분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갈 거거든. 조금 빨리 갈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포유류는 tend to be less colorful. 덜 화려한 경향이 있대. than 뭐보다 other animal groups. 다른 동물 집단보다. 그러나 zebras 얼룩말은 are strikingly dressed. 자, 이거 내가 단어 한번 알려준 적 있었거든. dressed 기억나요? 자, dress와 wear의 차이점 쌤이 알려줬었지.
자, wear는 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렇지. 착용하다라는 뜻이었어. 착용하다. 됐어? dress는 무슨 뜻이었어? 입다 아니었어. 입다 아니에요. dress 뭐였지? 아이, 까먹었어, 곳에. 뭐였어? 입히다. 됐어? 입혀주는 거야. 입혀주는 거. 입다가 아니에요. 입다는 내가 입는 거잖아. 그치? 입혀주는 건 뭐야? 남을 입혀주는 거죠. 됐어? 입혀주는 거야. 드레스는요. 그래서 드레스가 수동태로 잘 쓰이는 거야. 왜? 여러분이 남의 옷을 입혀주는 경우가 많겠냐? 내가 내 옷을 입는 경우가 많겠냐? 당연히 내가 내 옷을 입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입힘을 당한다라는 측면으로서 be dressed가 훨씬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wear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몸에 착용하는 건 전부 다 wear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든 신발을 신든 이런 거, 이렇게 뭐 시계를 차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몸에 걸치는 건 전부 다 wear를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해보자면 얼룩말은 strikingly 눈에 띄게 are dressed 했답니다. 옷이 입혀져 있대요. black and white로, 흑백으로요. 그래서 그러니까 흑백으로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건 흑백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문장을 봤을 때 어떠냐면요.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색깔이 좀 덜 화려한 경향이 있지만 이 지브라가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글의 소재로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건 얼룩말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조금 자세히 쓰자면 얼룩말의 무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룩말의 무늬.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얼룩말의 무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소재입니다. 얼룩말의 무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얼룩말의 무늬를 가지고 뭔 얘기할 건데? 됐어? 이걸 가지고 뭔 얘기할 건데? 이게 주제가 되는 거겠죠? 이어서 가볼게요. What purpose does such high contrast patterns serve? 자, 여기에 뭐 나왔습니까? such, 형용사, 명사 나왔네요. 됐어요? 서치어 혁명으로 쓰는데 여기에 patterns 복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서치 혁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단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치어 혁명 어떻게 해석했지? 우리말로? 서치어 혁명. 서치는 왜 빼먹어? 서치는 그렇게나 또는 너무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됐어요? 글씨 혹시 좀 잘 안 보이니? 좀 확대할까? 잠깐만요. 이 정도? 이 정도 확대할게요.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서치어 혁명 대신에 쌤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려줬는데 뭐였죠? 좋아요. so, 형, 명입니다. 그쵸? so, 형어명. 야, 내가 졸지 말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냥 내쫓는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너무 크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가 구문문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겠지. 그래서 such high contrast patterns 얘가 뭐야? 얘가 주어인 거야. 여기 serve라는 동사 나왔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what purpose가 뭐냐면 이 serv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what purpose에다가 을을 붙여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what purpose니까 무슨 목적을 됐어요? 무슨 목적을 그렇게나 높은 대비가 있는 패턴이 수행을 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serve라는 단어도 알려줬었는데 serve가 수행하다, 이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현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남학생들 그냥 전부 다 편이다. 이 남학생들 군대 갈 거잖아요. 그렇죠? 못 빼지잖아. 못 빼잖아. 잘 가고. 우리가 군 복무한다라고 할 때 동사로서 serve를 써요. 됐어? 그러니까 군 생활을 복무하는 거잖아. 이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이런 거를 serv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나 높은 대비의 패턴. 이렇게나 높은 대비의 패턴이 뭔데요? 얼룩말에 문이 말하는 거죠. 흑백이잖아. 대비가 정반대니까요. 얘가 무슨 목적을 수행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왜 있는 거냐? 아니,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대비가 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원톤이야, 원톤. 우리가 흑백으로 돼 있진 않잖아.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 근데 왜 얼룩말은 이렇게 흑백으로 대비가 크게 되어 있는가? 대체 왜 그럴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질문. 자,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여러분이 또 필기를 해주세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얼룩말에 그 무늬는 얼룩말에 뭐라고 할까? 잠깐만요. 얼룩말이로 쓸게. 왜 얼룩말은 대비가 큰 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입니다. 이게 질문이죠, 지금. 왜 얼룩말은 흑백의 무늬를 가지고 있냐고.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질문이 나오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이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됐어요? 이 대답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하나 팁을 줄게요. 이 대답은 주로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대답을 말할까? 좀 후반부에 말할까? 어떨 것 같아? 후반부에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말하면 글이 끝나잖아요. 바로 말하면 글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간에 약간 쓰잘데기 없는 말들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후반부에 넣어놓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패턴이 나오면요. 어디가 중요하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비가 큰 무늬가 무슨 목적을 수행하느냐? 그 색깔의 역할은요. aren't always obvious. 자, not always니까 부분 부정이죠.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자, 그 색깔의 역할은 항상 분명한 건 아니랍니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대답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보자면 The question of what zebras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여기서 question이 주어가 되고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놈을 수식하고 있어.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 이 얼룩말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거야. 뭐로부터? 이 스트라이프,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줄무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얼룩말이 뭘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은 has puzzled scientists.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답이 안 된 거죠. For more than a century, 1세기가 넘도록. 됐습니까? 아직 대답 안 나왔습니다.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자,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Wildlife Biologist Tim Carroll. 자, 야생생물학자인 팀 카로가 spend 나왔네요. 자, 중요한 표현 나왔으니까 필기를 또 해야겠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또 필기하세요. spend에 시간, 돈, 노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ing 표현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ing 하는데 시간, 돈, 노력을 소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소비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한다는 건 시간을 보냈다는 거겠죠. 돈은 말 그대로 돈을 썼다는 거고 노력을 소비했다는 건 노력을 했다라는 소리겠죠. 노력을 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more than a decade라는 시간 표현 나왔네. decade는 10년이니까 10년 이상을 보냈다라는 거야. 뭐 하느라? Studying zebras in Tanzania.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얼룩말을 연구하면서 10년 이상을 보냈대요. 아직 대답 안 나왔어요. 얼룩말은 왜 흑백의 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대답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이거 내가 또 알려줬던 단어 나왔네. 이 rule out. 무슨 뜻이었어? 제외하다. 같은 뜻, 같은 단어. exclude였죠. exclude. 됐어요? exclude의 반대는 뭘까? include겠죠. 됐어요? exclude도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됐어요? include는 포함하다. 됐죠? 자, 그는 제외시켰습니다. theory after theory. 이것도 알려줬었어. 자, 이것도 필기해볼까? 명사 after 명사. after 대신에 by를 써도 된다 했습니다. 명사 after 명사 또는 명사 by 명사.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죠? 뭐뭐 by 뭐. step by step. 뭔가를 뭐였지? step by step이 뭐야? 한 걸음씩 이런 뜻이잖아. theory after theory. 이론 하나씩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명사 하나씩.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명사 하나씩. 됐니? 응. 자, 그러면 he ruled out. 그는 배제시켰어요. theory after theory. 이론 하나를 배제했다는 거야. 일단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운 거겠지. 아니, 얼룩말이 왜 줄무늬를 대체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처음에 뭔가를 딱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가설을 여러 가지 세워놓은 거야. 이론을요. 그리고 하나씩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다가 이거 아니네 제외, 이거 아니네 제외 이렇게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예시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찍 그어져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실험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stripes 줄무늬가 don't keep them cool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이 줄무늬가 혹시 체온 조절해 주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래. 자, 그리고 줄무늬가 이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래요. 혹시 뭐 보호색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지? 아직 몰라. If finding an answer. 그래서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답니까? 이렇게 가설을 여러 개 세우면서 하나씩 배제시켰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다가 2013년에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He set up. 그가 설치했어요. Fly traps. 파리 덫을 설치했는데 어떤 파리 덫이냐? Covered in zebra skin. 얼룩말 가죽으로 덮인 그런 파리 덫을 설치했대요. 흑백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for comparison 이에 대비해서 others 또 다른 거를 설치했다는 거야. covered in antelope skin을요. 영양의 가죽으로 덮인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봤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가죽이 이렇게 있어. 자, 흑백으로 이렇게 있어. 흑백으로. 자, 이렇게 흑백. 누가 보더라도 얼룩말 가죽 같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영양. 자, 영양은 영어로 뉴트리션이죠. 넘어갈게. 자, 아직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개그를 개그도 못 알아듣는. 갑자기 생각난 것. 뜬금없이 생각난 건데 잠깐만 말해줄게요. 어제 효준 쌤이 저한테 와갖고 중등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꼭 로이 쌤이랑 한번 수업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갖고 왜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애가 오마중애였나 봐. 오마중애였나 봐. 근데 이제 그 뭐라 했더라? 그 스토리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얘가 오마중 단다니까 오마오마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그걸 듣고 너는 꼭 노이쌤과 그 배틀 한번 떠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네, 아니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자, 얼룩말 스킨이랑 영양의 스킨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 볼게요. 이렇게 이제 파리 덫을 설치했는데 했어. 자, 그가 뭘 봤냐면 that flies seem to avoid landing on the stripe. 자, 그 파리가 뭐뭐처럼 보였답니다. to avoid.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 landing, 착륙하는 거를요. 어디에다가? 그 줄무늬에 착륙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 봐도 파리죠? 그러면은 파리가 이 하다가 여기 가려고 하다가 안 가. 해서 여기에 딱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됐어? 얼룩말 피부에 안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얼룩말의 줄무늬가 결국 이 하는 역할에 대한 답변이 나왔네요. 뭡니까? 이게 바로 답변이야. 요 문장. 답변. 됐어?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어서 보자면 after more research. 자, 더 많은 연구 후에 그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 줄무늬가요. can literally 문자 그대로 save 구할 수 있답니다. 이 zebras를요. 뭐로부터? disease carrying insects로부터요.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이 지브라를 얼룩말을 구할 수 있다. 결국에 이 답변이 나왔네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위에다가 쓴 거를 잠깐 볼까요? 아까 이 부분이었죠. 왜 얼룩말은 대비가 큰 무늬를 가지고 있을까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파리라고 하면 조금 이제 구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자면요. 해충이라고 해도 될까요? 해충? 질병을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충이 달라붙는 것을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준다.
됐나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대답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얼룩말의 무늬는 해충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왔습니까? 정답은 네, 1번이었죠. 지브라의 스트라이프가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Nature's defense against flies가 되겠다. 그래서 파리에 대한 자연의 방어책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래 선지 분석 해석란에 해석을 쓰셨을 테니까 나머지 보기문도 해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2번은 Which mammal has the most colorful skin? 어느 포유류가 가장 화려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의 소재에서 벗어났죠. 여러분 일단 주제나 제목을 고르려면요. 소재에 알맞아야 됩니다.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얼룩말의 무늬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안 되죠.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3번 What animals are predators of zebras? 자 그러면 얼룩말의 포식자는 어떤 동물이냐? 역시나 무늬 얘기가 아니죠. 3번도 탈락. 4번 patterns not for hiding but for showing. 여기서 show off란 단어 알려줬었는데 과시하다 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패턴은요 not for hiding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for showing off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얼룩말의 무늬의 역할은 뭐였어요? 해충이 달라붙는 걸 방지해 주는 거지 뭘 과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Each zebra is born with its own unique stripe. 자 일단 얼룩말의 무늬라는 소재는 나왔습니다. 근데 5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얼룩말은요 그들의 고유한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즉 얼룩말마다 줄무늬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줄무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줄무늬가 왜 있냐고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아래 그 빈칸 부분 숙제용 거 있죠? 거기 답을 제가 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만 쉬었다.
떠들 때만 안 들지. 그게 같은 거다. 이게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DM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봤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그 초등학교 때 동창이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 때 동창이. 근데 아니 남자야. 뭔 생각하는 거야, 너. 아니 그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랑 언제 만났지? 한 20년 전에 만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만났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이제 강사를 하고 있대요. 영어 강사를 하고 있대요.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카톡이 그 DM을 보내서 이제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오는 연락은 저는 의심부터 하거든요. 왜 나한테? 일단 그래갖고 제가 답장을 뭐라 했냐면요. 오랜만이다. 나 돈 없어라고 보냈어요. 오랜만이다. 야 반갑다. 근데 나 돈 없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단은 뭐 답장 이따 오면 알겠죠. 네. 제 의심병이 좀 있어서 막 엄청 친하진 않았어요. 어? 후기 알려달라고요? 네. 근데 뭐 만약에 뭐 근데 아무래도 영어 강사라는 걸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뭐 강의 관련된 거 아마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죠. 맨입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공짜로 알려줄 순 없잖아. 나랑 친했던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야? 맨입으로? 아니 뭐 하다못해 뭐 기프티콘 뭐 치킨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쨌든.
자, 그 아래에 여러분이 이제 답 쓰신 거에 빈칸 부분이 있었죠? 거기 답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 것과 똑같은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룩말은 다른 동물보다 색이 또는 뭐 색깔이 화려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쓰면서 그냥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얼룩말의 줄무늬가 얼룩말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과학자들을 뭐 이거는 뭐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뭐 곤혹스럽게 했다 아니면 뭐 당혹스럽게 했다 뭐 어떤 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 생물학자는 연구 끝에 줄무늬가 얼룩말들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 않고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밝혀냈답니다. 이론을 제외한 거였죠. 자, 접속 부사를 쓰라고 했죠. 오히려 줄무늬는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얼룩말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제 주요 구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요 구문은 일단 첫 문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문 분석을 이제 미리 해놨죠. 자서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거 다 지워줄게요. 자, 구문 분석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구문 분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쌤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time to 동사원형이 나왔다라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be dressed in이라는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주요 표현 같습니다. 혹시 구문 분석상에서 틀린 게 있다면 좀 수정 보완해 주시고요. 구문 분석까지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여기 할 때는 구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fter more research 해갖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못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구문 분석은 일단 수정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 다 되시면은 말씀 주시고요. 다 하신 건가?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진도를 두 개밖에 못 나가겠네요. 시간 관계상. 아까 뭐 여기 내신 대비 뭐 관련된 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자, 다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나? 뭐 여기 뭐 less에 뭐 원급이 나왔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주요하겠네요. less colorful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비교 구문은 더 뭐뭐한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er 붙이거나 이제 more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덜 뭐뭐하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less 원급으로 씁니다. 다 된 것 같으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fter more research 해갖고 나와 있는 문장. 여기 마지막 문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쓸데없는 거 좀 지워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좀 주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문적으로 엄청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말하면 뭐 save from 정도? 뭐 요 정도? 뭐뭐로부터 뭐뭐를 구하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save A from B. A를 B로부터 구하다. 뭐요 정도 말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상에서 여러분이 혹시 좀 틀린 게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 되셨으면은 첫 페이지를 펴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 틀린 부분 뭐 수정이나 이런 거 다 됐으면 넘겨도 될까요? 첫 페이지 가도 될까? 1페이지로 갈게요. 자, 1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했던 지문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겠죠. 자, 글의 소재를 파악하는 건 제가 아까 2번 지문을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 알겠죠? 우리가 첫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읽는 동시에 생각이 됩니다. 읽는 동시에. 됐죠? 자,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 Human beings. 인간은 are driven. 운전된다. 이러면 초딩이에요. 운전이 아니고요. drive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다.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드라이브란 단어가 알다시피 운전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말에도 있는 표현 중에 운전하다라는 말 대신에 차를 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차를 몰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이브라는 게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다, 유도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make me crazy라고 안 그러죠. drive me crazy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driv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움직여지는 거야. 여기서 움직여진다는 건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라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알겠죠? 자, 뭐에 의해서? Natural desire에 의해서요. Natural desire. 타고난 욕구랍니다. 어떤 욕구냐?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자, interpersonal relationships니까 대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진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타고난 욕구가 있대요. 어떤 타고난 욕구?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대인관계 형성 유지. 됐어? 인간은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됐어? 응. 그러면 사실 첫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people seek relationships. 인간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한대요. to fill, 뭐 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서. 뭐를? a fundamental need. fundamental 하면은 근본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한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대인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요, underlies, 놓여 있답니다. many emotions, actions and decisions. 즉, 그러면은 많은 어떤 감정, 행동, 결정이 되겠죠. throughout life. throughout 하면은요, 전반적으로라는 뜻이거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즉 평생 동안, 그렇죠? 평생 동안 많은 감정, 행동, 결정들 이런 거에 기반이 된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뭔 말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즉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야. 본능이 있다고요. 됐어? 근데 그런 본능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은 당연히 본인의 욕구잖아요. 타고난 욕구잖아. 그러면 이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으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욕구라는 건 전부 다 뭐다? 우리가 하는 많은 감정이나 행동이나 결정에 기반이 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쌤이 저 자신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줄게요. 제 지극히 사적인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장이 뭔 말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랑 한 10년 전에 저랑은 성격이 거의 뭐 정반대 수준인데요. 예전에 저는 인간관계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전에 선생님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손절했어요. 제가 17년 사귄 친구인데. 왜 이제 그랬냐면은 좀 이제 사건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크고 작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줬어요. 왜? 친구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넘어가 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좀 결정적으로 저한테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5년 전쯤이었어요. 5년, 5,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좀 큰 실수를 하고 얘랑은 더 이상 내가 친구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 친구를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랑 내가 손절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 이제 친한 친구가 8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8명이 다 서로 친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한 명과 손절을 했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남아있는 애들 입장에서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상황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애들은 나랑도 친하고 얘랑도 친한 건데 근데 이제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얘나 내가 둘 중에 한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뭐 이제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원래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멀어졌어요. 이 친구들과.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과 제가 연락을 얼마 하냐면요. 제일 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 이 둘을 제외하고는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입니다. 1년에 한 번.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동주랑 민지 사이에 그 이상으로 친했었어요. 아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얘네랑은 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함께 했어. 뭘 하든 간에. 심지어 동반입 때까지 막 하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친한 사이였단 말이야. 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거든. 그래서 걔 따라서 다 교회를 갔었어요. 그 정도로 친했었어. 그런 사이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못은 이 친구가 했지만 멀어진 건 저였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들 중에 유일한 기혼자였거든. 유일하게. 아직도 결혼 안 한 애들이 많아. 근데 난 시간이 없잖아.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지들끼리 그냥 만나서 뭐 술 한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영어 속담에도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자주 만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음. 지금 그래서 연락하는 두 친구가 남아있다고 했죠. 걔네들이랑 왜 연락하는지 알아요? 걔네들은 기혼자거든. 걔네 둘은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한 놈은 최근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연락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거에 좀 집착을 많이 했어요. 되게 좀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어. 거의 한 이제 20년 가까이를 사귄 친구들인데 뭔가 이렇게 좀 친구들이랑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내가 좀 집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막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옛날에는 막 친구 막 여자친구도 내가 소개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결혼합니다. 걔네들이 내가 그 소개해준 그러니까 막 그렇게도 하고 억지로 막 만남을 가져서 내가 막 애기 막 갓난애기일 때 로운이 우리 아들내미 갓난애기일 때도 막 내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만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요. 사실은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가진 감정들, 제가 했던 행동들, 제가 내린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겠죠. 지금 내가 다 말했잖아요. 내 감정, 행동, 결정을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에 기반이 되는 건 결국 뭐였습니까? 기반이 되는 건 뭐였죠? 내가 왜 그런 행동과 그런 감정과 그런 결정을 한 거였죠?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고요. 이 욕구가 있었습니다. 됐어?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아 갑자기 과거 생각나네요.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자, probably 아마도 the need to belong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는 is a product. 자, 여러분 여기서 product라는 단어 좀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product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 상품이라고 해석해요. 상품. 상품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산물이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산물. 산물.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산물이라고 하지? 그러면 또 이제 이 국어 어휘력이 약한 놈들은 산에서 나오는 물인가? 또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산물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결과물이란 뜻이야, 얘들아. 결과물. 됐어? 결과물. 생산물이라는 거야. 생산물. 알겠죠? 자, 그래서 소속되려는 욕구는요. 결과물이야. 산물이야, 산물. 뭐의 산물이냐? Of human beings' evolutionary history as a social species 라고 나왔죠. 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 진화 역사의 산물이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인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첫 문장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인간은 뭔가 관계성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왜? 단순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평생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 여기서 말하는 소속되려 한다는 건요, 똑같아요.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욕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속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친구 관계를 만들면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 무리 안에 소속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가 어떤 거에 대한 결과물이랍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종이니까 사회적 종으로서 인간이 진화적 역사,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온 것의 산물이라고요. 즉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소속되려 하는 욕구가 있다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서 갈게요. Human beings, 자, 인간은 have long depended on, 오랫동안 의존해 왔습니다. 뭐에? The cooperation of others, cooperation. 지금 얘들아, 이 글에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좀 다르게 썼는데 계속 똑같은 말 한다? 얘들아 잘 봐라.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그 똑같은 말에다가 딴 색으로 표시해 볼게.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대인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대인관계. 됐어?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성을 추구한다라는 말. stick relationships라고 나왔죠. 관계성을 추구한다라는 말.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지금 네 번째 문장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cooperation, 협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어? 이게 뭐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이 글에서 말하는 소속되려고 한다. 자, 소속되는 것. 소속되는 것이라 쓸게요. 소속되는 것. 대인관계를 쌓는 것. 대인관계. 협력. 이거 뭐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협력이라는 건 뭔데요? 함께 하는 거 아니야? 함께 한다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함께 할 거 아니야. 나 혼자인데 어떻게 함께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요. 이렇게 여러 다른 단어를 활용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독해 지문의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인간들은 오랫동안 뭐에 의존해 왔냐면요. 다른 사람의 협력에 의존해 왔다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뭔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 for 뭐를 위해서요? The supply of food. 음식의 공급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Protection from predators.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요. 그리고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지금 음식의 공급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고요.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기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저에게 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without으로 나왔네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잘 보자. Without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social bonds. 이게 뭐야? 사회적 유대감. 됐어? 유대감 그때 응구가 물어봐서 알려줬었지? 그 이제 조선시대에 있는 유씨 대감이 유대감이라고 했죠. 알았어, 넘어갈게. 자, 사회적 유대의 형성과 유지가 없다면이에요. 됐어? 지금 미리 말할게.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우죠. 지금 여기 뒷부분을 보면 would 보여요.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여기 보이죠. would 보이고요. 뒤에 have pp 보입니까? have pp. 조동사의 과거 have pp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과 유지가 없다면이래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사회적 관계성이 없다면 사람이 아예 온전히 혼자서 살아간다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뒤에? 우리가 그걸 안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그럼 뒤에 이걸 기준으로 좋은 말 나올까 안 좋은 말 나올까? 안 좋은 말 나오겠죠. 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대충 이런 말 나오겠죠. 뒤에 뭔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Early human beings. 초기에 인간은 probably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pe with. 동사가 되게 길게 나왔네요. cope with는 대처하다. adapt to는 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초기에 인간들은 아마도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거랍니다. 뭐를? 그들의 물리적 환경. 됐어요?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넓은 범위.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자가 많은 환경이야. 예를 들어서 막 원시 시대 때. 그러면은 이 환경에 대처를 못 하겠죠. 아, 내가 사자랑 어떻게 1대1 떠서 이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환경에 내가 뭐 적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바로 저 세상 가는 거죠. 물려가.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결론 부분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us, 따라서 seeking closeness. 여기서 closeness라고 또 똑같은 말 나오네. 여기서 이 closeness라는 거는요. 친밀함이란 뜻이거든. 친밀함.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로 써볼 건데. 어? 어떤 거요? 아, 잘 못 들었어요. 아, friendly는 친밀한. 아니, 영어로. 까지만 쓰면은 친밀한이고요. familiarity. 됐어요? familiarity. 이게 친밀감입니다. 친밀함.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거는 고등부 애들도 모를 거야, 잘. I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in으로 시작해요, 맞아. 까비. 아, 맞추면 숙제 안 내줄라 했는데. 자, 제가 할게요. 아, 어차피 니네 몰라. 아니, 단어가 어려워요. intimacy. 모르잖아. intimacy. 이것도 친밀함이라는 뜻입니다. intimacy. familiarity, intimacy. 이 둘 다 친밀함이란 뜻이에요. 친밀함.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seeking closeness. 자, 추구하는 거래요. 뭐를? 친밀함이랑 meaningful relationships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거랍니다. 그럼 결국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뭐랄까 관계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은 무엇이다? has long been vit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 필수적이라고요. 뭐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됐나? 즉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일단 정리하자면 이 글의 주제는 어딜까요? 잠깐 내용 정리하기 전에 이 글의 주제문이 어딜까? 주제문.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문장? 네, 첫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왜 여기가 주제냐? 여러분 주제라는 거는요.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 전체 내용이 뭔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거 아니야? 사람은 반드시 대인관계를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주제잖아.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인간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이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됐어요? 다 이걸 기반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됐어? 이게 첫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답 몇 번일까요?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정답 몇 번?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 해석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쓴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Emotion as an essential factor in evolution. 진화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감정이랍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땡. 소재에서 벗어났죠. 2번. Difficulties in coopera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 협력이 어렵다. 협력이 어렵다 얘기였나요? 아니죠.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였죠. 2번도 땡. 3번. Ways to keep close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금민지와 친해지는 방법, 사탕을 사준다, 뭐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니까. 한 번도 답이 아니겠고. 4번. Need to build social bonds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욕구, 형성해야 할 필요성.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5번은 Impact of human evolution on the environment. 인간의 진화가 환경에 끼친 영향이랍니다. 이게 진화 얘기였나요? 이게? 진화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아래 지문 전체 내용 파악 빈칸 부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쓰면서 불러드릴게요. 인간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 이어서 소속되려는 욕구는 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 진화 역사의 산물이다. 세 번째, 사회적인 유대의 형성과 유지가 없었다면 초기 인간들은 아마도 환경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빈칸. 따라서
친밀함, 뭐 친밀감 똑같습니다. 친밀함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페이지에서 또 목표 구문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첫 문장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구문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주제문이라서 좀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are driven이라는 표현이었죠. drive가 뭐라고요? 운전하다 말고 마음을 움직이다. 됐어요? 마음을 움직이다. 이걸로 좀 생각해 주라고요. 마음을 움직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투부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desire를 수식하고 있다. 뭐 요 정도가 좀 주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뭐 구문 분석에서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첫 문장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without 나온 부분이었죠. 여기 아까도 말했다시피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without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without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but for 또. 좋아. If it had not been for 또. 니네가 부르는 게 더 빠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had it not been for. 됐어요? 이거죠, 이거.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를 날렸었는데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가 없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여기 동사가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pe with or adapt to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겁나 길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가 나왔는데 여기에 be able to가 나왔고 그 뒤에 cope with 이렇게 연결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거 외에는 특이한 게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 5요? 3, 4요? 오늘 3월 17일이죠? (3, 4번) 해보시고요. 5에서 8페이지죠. 자, 3, 4번 할 때 아시다시피 문제풀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시사항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모두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글의 소재를 작성하시고 주제문에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1, 2번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전체 풀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워크북을 좀 잘못 보면은 너네 숙제 놓칠 수도 있어서 내가 미리 말합니다. 워크북에는 뭐가 있냐면요. 구문 분석과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도 풀고 채점까지 해야 됩니다. 채점까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1, 2번에 해당하는 것만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저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 2번에 해당하는 지문만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완전 뒤쪽이 아니라 살짝 뒤로 넘겨보면 있어요. 거기 맞아요.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네, 그 변형 문제요. 네, 1, 2번만요. 1, 2번만.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